들어올 때 아무도 안 치고 치네. 예, 제 159차 정책조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는 현재 각 당의 원내대표와 방미 관계로 조정식 정책의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정책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내일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이제 3주도 남지 않은 셈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입법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야 간 구체적인 합의의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마침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데 진일보한 의견 접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건설적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입니다. 타협과 합의를 부정한 모든 정치적 책임이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회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정의와 공정,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스쿨존 지역을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따른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민식이법을 포함해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해인이법과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지만 길게는 3년 가까이 계류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2,400여 건에 달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도 지난해에만 3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만 7천 곳의 스쿨존 지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고작 800여 대에 지나지 않아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이러한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적 직무 유기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스쿨존 지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스쿨존 지역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 해당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관계부처도 당장 실현 가능한 어린이 안전 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당정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어린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내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지난 8월 지소미아 연장 중지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여러 층위에서 다각도로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과 억지만 부리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도 이에 적극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거듭 강조하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등 한일 간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일본의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아베 정부의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제3차 회의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끝까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 등 미군이 주둔 중인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높고 방위비 이외에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잔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방위비를 5배나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 비용, 가족 지원 비용 등은 한반도 방위와 관련성이 대단히 적으며 기존 소파와 SMA 협정의 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매우 무례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상식적인 협상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용들의 대대적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데 정치권이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현안 발언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의 일가족 자살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포함한 4분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따른 비국적 선택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달 초 성북구 일가족 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처럼 참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정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문턱을 보다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강, 공공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적 민생 안정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예산심사에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비정한 공세를 거두기 바랍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위해 국회도 깊은 반성과 함께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의 이처럼 힘겨운 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 길거리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골마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입니다. 주말마다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의 당내 입지를 위해 민생을 팽개치겠다는 것입니까? 정치를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분입니다. 초보 정치 리더십이 국민에게 나쁜 정치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식으로 내걸은 명분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비대한 검찰권을 개혁하고 의석 배분을 국민의 의사와 합치하도록 개혁하자는 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단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뚱딴지 같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소미아를 안보위기라고 운운하는 것 또한 침서봉대의 극치입니다. 지소미아가 없던 시절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를 둔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명목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처럼 책임 소재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일본 정부의 주장인지 한국 정치인이 한 말인지 야당 대표가 한 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명분도 실익도 또한 민생에 대한 고민도 없는 국정 발목 잡기 장외 정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채 3주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 회기만이라도 온전히 민생에 전념하도록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한 생태 정치를 접어주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가 할 일은 보여주기식 단식 쇼가 아니라 민생 협조이고 구태 정치와의 단절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다음 현안 발언은 임종성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현재 예결위 소위에서 이 내년도 예산안 이 감액 심사 중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 보면 우려되는 사안이 참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14조 5천억을 삭감을 위해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심장 제세 동기, 경찰차 탑재 예산, 또 국민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까지 무분별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개발 예산인 5G, AI, ICT, VR, 스마트차만 들어가면 경기를 일으키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국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며 부서 간식비마저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받겠다는 전략 뻔히 알겠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비상식적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그 예산 뒤에 바로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한부모 가정 보육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구 예산을 챙긴 자유한국당의 이중적인 모습 아직 국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바라볼 때 당략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원욱 원내수석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저께 IMF에서 미중 무역 분쟁 보고서 냈는데요. 거기 보면은 만약에 저희 한국 경제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타결이 된다고 하면은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예측들을 해왔었는데, 타결돼도
한 460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얼마 전에는 KDI에서 타결이 안 됐을 때 한국경제에 0.34%의 경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이 안 되건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 갑자기 이제 난데없는 그 단식 투쟁에 들어가셨어요. 국회 할 일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위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고 한 번도 제가 5월 이후에 한 번도 운영 소위를 못 열었거든요. 예산 조금 전에 임종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혁신성지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한국당의 태도.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예산도 입법도 발목 잡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에 대한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리 국회 정상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걱정을 끼치는 국회가 아니고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